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우리 의뢰인분의 배우자분이 의뢰인분의 명예훼손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 금지를 신청해서 인용된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혼 소송 초반에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서 접근 금지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에 의한 피해자 보호 명령입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나오려면 뭐 조사라든지 이제 재판을 열어서 심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하면서 같이 주장을 하는 것이 좀 급박하니까 임시 보호명령을 일단 내려달라, 결정을 해달라라는 이제 신청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날 경우에는 정말 빠른 사례는 단 하루 만에 또는 보통 10일 이내에 임시 보호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임시 보호명령이 나오면 상대방의 접근 금지 등이 기재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문제가 돼요. 즉 임시 보호 명령은 상대방이 항고를 해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상대방이 위반할 경우에 형사 처벌이 되고요. 경찰이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이 흔히 생각하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행을 하는 것은 아니래요. 근데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분에게 어떠한 유책성이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분의 직장에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직장 뭐 상사와 뭐 대면을 하겠다. 뭐 내가 이 분에 대해서 알릴 게 있다. 뭐 회사에 뭐 피해를 주려고 한다라든지 좀 과도한 이상 행동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 처벌법에 가정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행, 상해 등이 많이 있어요. 뭔가 물리력 행사가 들어가는 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명예훼손죄도 있거든요. 명예훼손죄도 가폭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며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인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상대방이 계속 직장에 접근해서 우리 의뢰인분을 괴롭히면 안 되니까요. 게다가 의뢰인분이 지금 이직을 생각하시는데 이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 뭐 의뢰인분의 이제 앞길을 막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명예훼손을 주요 사실로 해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하니까 임시보호명령을 바로 해달라라고 하였는데 실제 임시보호명령이 나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행위자, 이제 상대방 배우자죠. 행위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뭐 피해자의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직장 어디에서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명한다. 또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을 하지 말라 뭐 등등의 그런 결정이 적시된 임시보호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혹 폭행의 개념을 굉장히 좁게 생각하시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아주 잘못을 크게 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것에 대응할 게 좀 없다 또는 뭐 이혼 사유 자체에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리 나는 괴롭긴 괴로운데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거를 알지 못하시고 그냥 괴롭힘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셔서 우리 사안에 내가 이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게 있느냐였고요. 사실 우리 의뢰인분에게도 이게 임시보호명령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볼 문제이고 우리가 최대한 주장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제 왜냐하면 폭력이든 무엇이든 사실 피해자 보호명령을 최종적으로 심리하기 전에 임시보호명령이 모든 사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가 제기된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일종의 압박이 되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또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특히나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걸 최소한의 우리의 목표로 갖고 가고 다만 이런 명예훼손도 분명히 문제되는 행동이고 이 근거법에서도 가정폭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임시보호명령이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잘 정리를 해보자 였는데요. 일단 임시보호명령이 나오게 되면서 의뢰인을 이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상대방이 좀 잠잠해졌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저희는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뇌를 괴롭히는 가정폭력의 범주가 좀 넓구나. 명예훼손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